자, 독해 빨리 하는 비법, 독발법 강좌 두 번째입니다. 제목 보시면 주제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화제 플러스 초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주제문에 대한 이해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1-1번 보시면요. 주제문의 구성에 관한 겁니다. 독해 지문 내의 문장들은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자, 당연히 하나의 주제를 갖죠. 따라서 주제를 찾는 것은 지문 이해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를 찾기 위해서는 중심 소재와 관련해서 지문 안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정보들인, 자, 초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초점은요, 포커스죠. 중심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생각도 될 수가 있고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초점은 다음과 같이 주제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문 이퀄 하고 나서요. 지난 시간에 중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 했죠. 자, 거기에 초점을 부과하면 바로 주제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새로운 음악은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된다 라는 주제문이 있다고 하면은요. 새로운 음악이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된다라는 얘기는 공개 시점 내지는 공개 방식에 관한 얘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중심 소재와 관련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인 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제문을 우리말로 요약하면 새로운 음악의 공개 시점, 새로운 음악의 공개 방식,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자, 1-2의 초점 살펴보기. 자, 초점에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평가, 가치 판단의 어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의 어구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출중하다. 그래서 자, 중심 소재를 뭘로 보면 될까요? 예, 아이돌 그룹의 외모, 이게 바로 중심 소재가 되고요. 출중하다라는 필자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아이돌 그룹 외모의 뭐 특징, 뭐 이런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 우리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당연히 주제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되는 거죠. 아침 식사가 중심 소재, 그 다음에 중요성이 초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그랬네요.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들, 이게 문화마다 다양하다. 그래서 vary among cultures, 이 부분이 바로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속성 부분에 의견, 주장, 평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지만, 자,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When water turns to vapor,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It takes heat with it. 그랬네요. 이거 주제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적절할까요? 나쁘지 않네요. 물의 증발 과정. 두 번째 거는 좀 더 간단하네요. Sound and light. 자, 소리와 빛은 travel, 이동한다. 어떤 형태로? In waves. 파동으로, 파동 형태로.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되죠? 소리와 빛의 이동 형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ravel in waves. 자, 이게 초점이면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2번 주제문의 특징입니다. 2-1 보시면요. 주제문에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보이고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죠? 첫 번째 문장이죠. 그렇죠. important가 있죠.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문은 지문의 모든 문장을 포괄하는 일반적 진술이다. 자, general statement는요, 일반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문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해당 지문의 다른 문장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은 게 바로 일반적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specific statement는 구체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 포괄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문장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시가 있고요. 사실에 기초한 정보, 경험, 재진술. 자, 이런 것들로 구체적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 글자만 가지고 보시면 예, 사, 경, 제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이 지문의 모든 문장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rarely는 뜻이 뭐죠?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죠. consider 하지 않는다. 뭘?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그랬습니다. 수직 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지금 첫 문장으로 제시가 됐는데 첫 문장에 토시 하나 바꿀 필요 없는 주제가 명시가 됐네요.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이게 지금 주제잖아요. 자, 그러면서 in fact, 사실, 보통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강조할 때도 있고요. 역접의 내용이 제시될 때도 있습니다. in fact는 두 가지로 쓰여요. 자, 사실 each day, 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are taken. 75회 이상의 엘리베이터로의 이동을 말하는 거죠. elevator journeys면요. are taken.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드러난 주제문. 수직 운송의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수직 운동 대신에 엘리베이터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vertical transportation이 곧 엘리베이터라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서는 수직 운송의 잦은 횟수를 얘기한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세요.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효율적인 수직 운송은 can expand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어떤 능력? To build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더 높은 마천루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짓는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직 운송의 2점 정도가 되겠죠. 자, 그 전 문장은 수직 운동의 잦은 빈도를 언급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수직 운송의 2점을 다뤘습니다. 주제문이 지금 수직 운송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 중요한 역할이 잦은 횟수 그리고 수직 운송의 2점 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속성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중요성이 주제인데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thony Wood, a professor of architecture. 자, 이렇게 유명해 보이는 사람을 지금 언급했죠. 이런 것들을 권위의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도 나와 같은 이야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권위의 인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직운송의 중요한 역할, 이게 수직운송의 잦은 횟수와 또 수직운송의 이점과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주제문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자, 연구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맨 아래쪽에 나왔죠? 자, 주제문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Smiling, 미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forced or genuine, 삽입이 됐습니다. 컴마로. 그러면 강제적인 거든 아니면 진짜이든이죠. 미소 짓는 것이 언제 동안? During stressful events 동안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 동안에 미소를 짓는 게 reduced, 감소시켰다는 얘기죠. The intensity of the stress response, 그 스트레스 반응의 강도를 줄였다는 얘기 in the body. 그리고 and lowered 그랬는데 이때 lowered는 앞에 있는 어떤 단어와 병렬에 위치해 있죠?
reduced하고 병렬에 위치해 있죠. 자, 그래서 주어가 지금 smiling입니다. smiling이 lowered heart rate levels. 심장 박동 수준을 낮췄다. 언제? After recovering from the stress. 그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한 후에 심장 박동을 낮췄다. 자, 그래서 강요된 미소든 진짜 미소든지 간에 이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거든요. 첫 문장 한번 보세요. Every event that causes you to smile 까지가 주어죠. 그러니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네요. 당신이 미소 짓게 하는 모든 사건은 makes you feel happy. 당신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요. And produces 만들어낸다. Feel good chemicals in your brain. 당신의 두뇌에서 좋게 느껴지는 화학 물질들을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은 강요된 미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genuine한 미소를 말하는 거예요? genuine이죠? 네. 첫 문장은 그래서 too specific한 거죠? 지금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었잖아요. 근데 첫 문장은 genuine한 스마일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specific한 거잖아요. 포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Force your face to smile. 당신의 얼굴이 미소 짓도록 강요해라 이 말이죠. 예, even when you are stressed, 심지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나 or feel unhappy, 행복하지 않게 느낄 때. 자, 역시 specific하죠. 그 다음 문장 The facial muscular pattern produced by the smile, by the smile이니까 이때 더가 붙은 이 스마일은 genuine한 거예요? 아니면 forced 된 거예요? 바로 앞문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장도 스페시픽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있죠. 실험 결과. forced 된 거든 아니면 genuine이든 스마일링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자, 2-4를 보시면요. 주제문은 근거와 보충 설명. 아까 언급을 했었죠. 예사, 경책, 예시, 사실에 기초한 정보, 경험, 재진술. 자, 이런 것들로 스페시픽한 문장들이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엑서사이즈를 보시면요.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독해할 때 if나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나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드는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당신이 수학 공식을 써야 한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당신은 아마도 쓰지 않을 것이다. 28 plus 14 equals 42.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It would take too long to write.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And it would be hard to read quickly. 빨리 읽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You would write 28 plus 14 equals 42. 그래서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Chemistry is the same way. 화학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hemists have to write chemical equations all the time. 자, 이 화학자들은 화학식을 항상 써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의 나머지 부분은요. 화학을 설명할 때 왜 화학식을 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자, 그거를 수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specific statement, 예시나 사실에 기초한 정보나 경험, 재진술,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예시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진술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전 문제 풀이 보시면요. 2021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23번입니다. 주제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vegetarian eating이요. is moving into the mainstream.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함에 따라서요? As more and more young adults say no.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no라고 말을 함에 따라서 자, 뭐에 no를 하냐면요. to meat, poultry and fish 그랬죠. 자, 고기, 가금류, 그리고 생선 이런 것들에 젊은이들이 no를 함에 따라서 채식이 주류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다음 문장을 살짝 보니까요.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조사 결과라든지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쪽을 보시니까 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언급이 됐습니다.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자, 이거에 따르면
권위의 인용이거든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자, 뒤쪽에 지금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이 권위의 인용을 하는 신호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vegetarian eating을 중심 소재로 일단 봤습니다. 첫 문장을 일단 주제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거를 뒷받침하는 권위의 인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이미 이해했다면 굳이 이 뒤쪽 내용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길이가 상당히 있죠. 예, 4줄이나 되는데 안 읽어도 되니 얼마나 땡큐합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니까요. 자,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 벗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뒷내용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뒷내용을 보시니까 하지만 health concerns are not the only reason 그랬습니다. 자, 건강과 관련된 관심들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어떤 that 이하 하는이죠. that 이하 보시니까 young adults give 젊은 이들이 제공하는 이유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for changing their diets 그들의 식단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제공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문장을 읽지 않고 건너뛰었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but 이하에서 이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을 언급하면서 했던 얘기가 자, 건강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채식이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지금 but 이하에서 재진술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but 이하의 내용을 봤을 때 건강과 관련된 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란 얘기는 또 다른 이유들을 언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지문의 전개 방식이 열거의 형식을 취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문장이 지금 some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some이요. 그 뒤쪽에 others가 보이게 되면 열거를 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others가 보이니까 굳이 이 some 이하와 others 이하를 읽지 않더라도요. 건강과 관련된 이유 말고 자, 다른 이유들을 지금 열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선택지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선택지들을 보시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지금 중심 소재 아니면 초점에 해당을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Y 이하 하는 이유들 그랬으니까 이 이유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복수의 개념이 등장을 하면 지문의 전개 방식이 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읽어보니까 지금 1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 소재와 초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지문의 많은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빠른 시간에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제문은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담고 있으므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 유형들은 주제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주제. 글의 주제문을 중심 소재와 초점으로 이루어진 명사형으로 표현한 것이 주제라는 거죠. 예문 보시면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아까 우리가 읽은 문장이죠. 도시 발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수직운송의 중요한 역할, 중요성. 자, 이게 주제였는데 요지면은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죠. 그리고 마침표를 꽝 찍죠. 그래서 이 주제문을 요지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수직운송은 도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있겠죠. 자, 2번 보세요. 제목. 주제문을 좀 더 함축적, 축약적,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의문문 또는 서술적 형태로 기술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은 주제문에 비해서 그래서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형태가 조금 더 다양하죠. 주제에 비해서. 예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본 문장입니다. The results of the study. 자, 그 연구 결과가 that 이하라는 걸 보여줬다. 그랬는데 앞에 내용에서 억지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한다. 이게 주제문의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제목 문제 지문이었는데 답이 To faked smiles also help reduce stress. 자, 의문문의 형태로
제목이 붙어 있었던 그런 지문이에요. 주제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미소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 그죠? 그리고 요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미소는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요지. 주제문을 좀 더 구체적인 주부와 술부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 또는 속담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장. thus, 그러므로 인과의 시그널이죠. Instead of music reviews guiding popular opinion toward art, 예술에 관한 여론을 인도하는 것 대신에 음악 비평이 여론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Music reviews began to reflect public opinion. 이건 이제 요지 묻는 문제였거든요. 요지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음악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 이게 정답이었던 문제인데 주제로 정리를 하면 미디어 환경이 음악 비평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4번 주장. 주제문을 명령문,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 어구 또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구, 조동사가 주로 이런 역할을 하죠. 필요, 의무 등. 이런 어구들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지금 주어진 예문이 명령문으로 시작했죠? 이 얘기는 뭐 해야 한다 정도 당위성을 나타내는 어구의 어떤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명령문.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불편할지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을 묻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예.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이번에는 topic sentence vs hook입니다. 자, 주제문은 아니지만 독자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문의 서두에 등장하는 문장을 자, 우리말로는 교묘한 서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hook입니다. 또는 도입 문장이라고 합니다. 도입 문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주제문이 아니지만 맨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인 거죠. 자, 서두에 주제문이 아닌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주제문이 아니라 훅 또는 도입 문장으로 보고 주제문을 찾을 때까지 계속 글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1번 보시면요. Recently, 최근에 I saw an interesting article on trust. trust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라는 게 첫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rust has much to do with success in business 그랬습니다. 신뢰는 사업에서의 성공과 많은 관계가 있다잖아요. 같은 지문의 문장인데 이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사업에서의 성공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이 trust란 단어, 중심 소재를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부과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후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후크는 중심 소재는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3-2를 보시면 중심 소재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귀납적 전개 방식의 글 말고요. 자, simply providing students with complex text. 학생에게 복잡한 텍스트를 단지 제공하는 것이 is not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ssigning students,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거죠. 뭐 하라고? 읽으라고, 그리고 think about, 생각하고, and then write about a complex text. 이 복잡한 텍스트에 대해서 쓰라고 할당하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래 지문의 내용은 학습이 일어나게 하려면 퀄리티 퀘스천을 학생들에게 던져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중심 소재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얘들처럼 중심 소재만 나오고 초점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둘 다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읽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쪽에 실전 적용이랑 직접 복습하면서 해 오셔서 뒤에 연습 문제도 있죠. 오늘 독발법 두 번째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